성공을 꿈꾸는 당신에게 짐 론이 전하는 12가지 원칙. 여러분, 성공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계신가요? 오늘은 20세기 최고의 동기부여가 짐 론의 명저,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원칙을 소개합니다. 성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짐 론은 외칩니다. 성공은 단순히 운이나 재능이 아닌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는 파산을 딛고 백만장자가 된 자신의 경험과 수많은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12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짐 론이 말하는 성공의 12가지 원칙. 1. 용기. 옳은 일을 하는 용기는 성공의 출발점입니다. 2. 정직과 무결성. 진실함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3. 끈기.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꾸준함은 성공의 필수 조건입니다. 4. 지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자만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5. 책임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주변 환경을 탓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6. 유머. 긍정적인 유머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유연성.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8. 인내심.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9. 확신. 자신을 믿고 타인을 믿는 긍정적인 마음은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10. 건강. 건강한 몸과 마음은 성공의 기반입니다. 11. 성취.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세우고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12. 품성. 긍정적인 품성은 생각을 성취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원칙을 읽어야 하는 이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 파산을 극복하고 백만장자가 된 짐 론의 이야기는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언. 짐 론은 긍정적인 확언이나 잠재의식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실행하는 규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성공 방법을 제시합니다. 시간을 초월한 성공 철학. 짐 론의 성공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성공을 향한 여정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무리. 성공을 향한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짐 론의 12가지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든 성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원칙을 읽고 당신 안에 잠든 성공 DNA를 깨우세요.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원칙은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물할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책 소개로 들어갑니다. 941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원칙. 저자 짐 론. 출판일 2024년 6월 1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해내는 시비가사 삶의 태도를 알자. 책 소개. 언제까지 게으름, 타협, 나태, 망설임, 두려움, 좌절 등이 인생을 망치게 둘 것인가. 20세기 동기부여의 아이콘 짐 론이 말하는 고난과 역경을 성공 터닝포인트로 만드는 인생 레벨업 방법.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원칙은 짐 론의 수많은 저서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성공 궤도에 오를 수 있는지를 가장 현실적이며 실용적으로 풀어냈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야망의 힘에 이어 짐 론이 한평생 연구해온 실천 성공학에 관한 통찰을 담은 짐 론 자기계발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가정 상황, 경제 상황, 학벌, IQ, 타고난 재능 등등 남들에 비해 부족한 것들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는다. 실제로 어느 분야든 이른바 사기캐 넘사벽 육각형 인간으로 불리는 능력자가 존재하며 그에 비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은 불공평한 뽑기 혹은 복불복이며 개인의 노력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짐 론은 그런 생각을 뒤집는다. 변화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성공을 원한다면 주어진 것에 대한 원망을 멈추고 나라는 돛대를 어떻게 펼쳐 극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지 계획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책은 파산까지 갔던 불행했던 삶을 백만장자의 삶으로 뒤바꾼 저자의 자전적 경험과 상위 0.01% 부자들을 만나며 알게 된 성공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다. 또한 성공에 있어 필수적인 태도이지만 오늘날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끈기, 열정, 노력, 실천의 가치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짐 론이 말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총 12개의 성공 원칙을 따라가다 보면 당신은 그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목표한 바를 손에 거머쥘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을 만들 수 있다. 하루하루 성공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인생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다면 이 책이 삶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 더 큰 성장을 바랄 때 당신에게 친절한 지침서이자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짐 론. 리더십 컨설턴트. 1930년 워싱턴 D.C. 에서 태어나 2009년 폐섬유증으로 사망할 때까지 기업가, 작가, 투자가로 활동하면서 총 34권의 책을 썼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오디오, 비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공 철학과 성공 원리를 전파했다. 특히 그는 미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강사 중 한 명으로 전미 연사협회 CPA 상과 영향력 마스터 상을 포함하여 수많은 상을 받았다. 그의 삶의 철학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한평생을 성공 철학에 몰두한 남자 짐 론이 말하는 불가능한 꿈을 가능한 현실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실패는 성공의 교사이다. 내 인생의 CEO가 되어라. 당신은 가장 많이 어울리는 5사람의 평균이다. 삶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을 얻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이다. 당신이 짐 론이라는 이름은 모를지라도 위의 말들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성공에 관한 그의 말은 머나먼 타국인인 우리에게도 익숙할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짐 론은 자기 개발 구루인 밥 프록터, 조셉 머피와 함께 성공 철학의 3대 거장이라 불린다. 짐 론은 단순 자기 개발을 넘어 실천 성공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인물이기도 하다. 실제로 짐 론 이후에 나온 대부분의 자기 개발 전문가가 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짐 론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로 유명한 토니 로빈스의 스승이었으며 브라이언 트레이시, 마크 빅터 한센, 잭 캔필드 등 많은 유명 CEO, 백만장자, 동기부여 전문가들의 정신적 지주였다. 짐 론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 확언만을 강조하지도 우주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잠재의식만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짐 론이 중요시하는 건 규율, 즉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계획하고 목표를 실행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이 실천적 공식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짐 론은 다양한 사람의 사례와 자기 경험을 토대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당신은 삶의 주체가 되어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성공을 창조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론의 성공 철학은 현재까지도 수많은 사람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성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삶의 태도 12가지. 이 책은 파산까지 갔던 불행했던 삶을 백만장자의 삶으로 뒤바꾼 짐 론의 자전적 경험과 짐 론이 상위 0.01% 부자들을 만나며 알게 된 성공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다. 저자는 그러한 성공을 만드는 원칙을 총 12장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서 시작하든 당신에게는 여전히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있다. 물론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신이 무력하다는 느낌 또는 어떤 일로 인해 무력해질 수도 있다는 느낌이다.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결코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며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또는 무엇을 하려 하는지를 거짓으로 꾸미려는 유혹을 두려워하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믿어라.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어라. 진실의 대가가 무엇이든 그것을 지불하라.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대가를 치르는 것이 가장 싸기 때문이다. 미루기의 진짜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면밀히 살펴보면 극단적인 완벽주의의 정체는 바로 두려움이다. 어떤 두려움이든 당신은 두려움이라는 이름하에 마비된다. 중략뿐만 아니라 비판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처벌받고 무시당하는 자신을 생각하며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스스로 사로잡힌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한다. 자신에게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찾는 것은 지혜의 한 부분이다. 그와 동시에 최종적인 답이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또한 지혜다. 세상에는 항상 더 많은 질문들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수많은 일과 사람이 있다.
책임과 믿는 사람이란 자기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이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에게서 비롯된다고 여기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어린 시절에 겪은 어려움이나 살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편견,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과 상관없이 당신에게 지휘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존 케네디, 로널드 레이건 같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자신의 정치 경력에서 가진 우여곡절을 유머로 해결했다. 이들의 유머는 자신을 겨냥할 때가 많았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이들 지도자가 스스로를 농담거리로 삼을 만큼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리더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중략 어떤 사람에게서 그러한 능력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심각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강하고 자신감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삶을 이루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대응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유연하지 않은 것이며 한 인간으로서 가장 큰 자산을 버리는 것과 같다. 외부 사건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언제나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 운명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언제나 통제할 수 있다. 진정한 인내심은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하는 일 없이 지내는 것 또한 아니다. 인내심은 수동적인 특성이 아니다. 어떤 일이 진행될 기회를 열어두면서 다른 사업을 모색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등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인내심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자신의 힘을 깨달을 수 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은 당신에게도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 당신에게도 부족할 필요는 없다. 건강한 태도란 자신의 행복과 안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의 즐거움에 한눈 팔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향해 똑바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성공하기 위해 두둑한 은행 계좌나 롤스로이스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당신이 내린 성공의 정의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당신은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성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 심화, 세계적인 인건비 하락, 첨단 기술이 가져온 혁명 등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또한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가까이 있는 땅이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서 시작하든 당신에게는 여전히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있다. 물론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물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과정에서 내가 도움을 준 사람들도 있으며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일어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을 잠시 살펴보자. 우선 더 많은 사람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정말 중요한 것이 다른 것에 묻힐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들이 온갖 플라스틱과 반짝이는 기기에 눌려 질식할 수도 있다. 이때 당신을 지탱할 버팀목은 내면의 자원뿐이다. 따라서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나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품성에 대해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스스로를 고취하여 자격과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며 건강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다. 이 책에서는 개인적, 직업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품성을 만드는 12가지 자질을 살펴본다. 먼저 옳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용기에 대해 살펴본다. 두 번째, 무결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어째서 자신에게 큰 이익이 되는지 알아보고 정직에 대해 논의하면서 스스로에게 정직한 것이 항상 최선인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세 번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끈기에 대해 살펴본다. 네 번째, 지혜에 대한 논의에서는 어떤 상황의 사실을 아는 것이 진실을 아는 것과 항상 같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섯 번째, 책임감에 대한 논의에서는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처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라는 사고방식을 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 여섯 번째, 유머가 얼마나 즐거운 특성인지, 어째서 확고한 품성을 지닌 사람들이 스스로를 비웃을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아본다. 일곱 번째, 유연성이란 무엇이며 어째서 오늘날 유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지 살펴본다. 여덟 번째,
인내라는 덕목을 왜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아본다. 9번째, 다른 사람을 이끄는 능력인 확신에 대해 말한다. 10번째, 건강한 몸과 마음이 확고한 품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확인한다. 11번째, 성취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어째서 성취를 자신의 마음으로밖에 측정할 수 없는지 살펴본다. 확신을 주는 사람과 사기꾼은 한 끗 차이이다. 확신 있는 사람 confident man은 모두가 감탄하며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한편 사기꾼 confidence man은 이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월스트리트에서 업무상 점심 식사를 하던 중 동료 한 명이 모르는 사람에게 매우 매력적이고 수익성 높은 사업 제안을 받았다. 이 뜬금없는 제안에는 회사명, 초기 자본, 정관, 자문위원회 등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이 제안을 내놓은 사람은 해외에서 정부 운영에 얼마간 참여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한 중남미에서 과일과 채소를 수입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으며 4월에 사과, 12월에 자두, 2월에 상추, 이번 사업 제안이 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좋은 기회임을 넌지시 내비쳤다. 하지만 과일과 채소는 표면적인 거래일 뿐 실제로는 중남미 유사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전을 벌이고 있는 양측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었고, 이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였다. 내 친구는 식사 자리를 떠나 그러한 거래에 대해 알고 있을 만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회계장부도 보여주지 않은 채 전국의 부자들에게 투자를 받고 있었다. 게다가 상품이 보관된 해외 창고를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초대해 붙잡아 두고 가족, 친구, 사업 동료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다. 자신의 수법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그런 속임수를 쓰려고 하겠는가. 이처럼 우리는 수상한 거래에 대해 확신을 심어주려는 사람들, 즉 진정한 사기꾼들을 예리하게 알아차려야 한다. 나는 내 재능과 기술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확신과 성숙함이 있다. 나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선의와 예리한 안목을 갖고 있다. 나는 믿음과 확신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도약하지 않는다면 지금 시대에는 누구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자신의 힘을 깨달을 수 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은 당신에게도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 당신에게도 부족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확신해도 좋다. 성취를 위해선 자신만의 철학을 확고히 해야 한다.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자신의 철학을 수립하기 위해 수많은 책이나 도서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바로 지금도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개미의 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개미가 특별하고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개미는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항상 알고 있으며 그곳이 어디든 도달할 방법을 찾고자 계속 시도한다. 개미 앞에 돌멩이를 놓으면 개미는 우선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 한다. 그런데도 갈 수 없으면 개미는 돌멩이 위로 기어간다. 어떤 이유인지 돌멩이 위로도 갈 수 없으면 개미는 자기보다 수백 배나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돌멩이를 옮기려고 한다. 그리고 돌멩이를 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도와줄 다른 개미들을 찾는다. 모든 개미들이 힘을 합쳐도 돌멩이를 들지 못하면 개미들은 결국 돌멩이 밑에 터널을 파기 시작한다. 그것도 안 되면 돌멩이를 갉아 길을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개미는 언제까지 시도할까? 죽을 때까지다. 개미가 결코 하지 않는 한 가지는 그만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취에 대한 개미의 철학이다. 우리는 이러한 철학을 우리의 세계관에 적용해야 한다. 개미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개미가 여름에 하는 일 때문이다. 개미는 여름 동안 겨울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개미는 신용카드가 없다. 즉, 미래의 부채를 만드는데 현재를 이용하지 않으며 자신을 위한 자산을 만드는데 현재를 이용한다. 개미와 배짱이 우화를 기억하는가? 배짱이는 여름 내내 힘들게 일하는 개미를 비웃었다.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풀 사이를 뛰어다니며 그저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겨울이 되어 배짱이는 굶어 죽게 된 반면 개미는 먹을 것이 풍족한 채로 추운 날을 견딜 수 있었다. 누구나 어느 순간에는 배짱이처럼 살기 마련이지만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한다. 품성은 생각을 성취로 전환하는 수단이다. 잡을 수도 가리킬 수도 무게를 잴 수도 없다는 점에서 다소 추상적이지만 매우 현실적인 의미에서 보면 품성은 가고 싶은 곳에 도달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